16년의 침묵, 6천만 원의 청구서. 대법원은 왜 침묵의 가치를 물었나? 대법원 2023수 637 결정 심층 분석. 사건의 재구성. 16년의 시간과 하나의 아파트. 97년 혼인신고. 혼인기간 중 남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광주 소재 아파트 매수, 재산 형성의 핵심 기여. 2006년 1월 협의 이혼. 남편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나옴. 아파트는 아내와 자녀들의 주거지가 됨. 2006년부터 22년, 16년간의 단절. 아내는 단독 양육, 남편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거의 없음. 아내 또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 2022년 4월, 과거 양육비 청구. 아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장남은 98년생, 청구 당시 성년. 차남은 2004년생, 청구 당시 성년 임박. 16년의 침묵과 맞바꾼 아파트. 그 가치는 정녕 영원이었는가? 하급심의 판단. 분리된 두 개의 세계. 광주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거 양육비 6천만 원 지급을 명함. 재산분할. 남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 명시적인 포기 합의서가 없다. 양육비. 부모의 부양 의무는 절대적이다. 16년간 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분담해야 한다. 핵심 논리.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권리라는 형식적 법리를 적용. 하급심 판결의 세 가지 법리적 기둥. 첫 번째, 준별 논리. 재산분할 청구권과 양육비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양육비 면제에 대한 명시적 처분 문서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미청구 사실만으로 양육비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소멸시효 항변 배척.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은 법원의 심판 등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자녀복리 우선주의.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천부적 의무다. 비양육친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 형식적 법리의 한계. 경제적 실질을 외면한 판결. 경제적 기여의 완전한 무시. 상대방이 전 재산인 아파트, 즉 퇴직금으로 말하는 아파트를 포기한 행위의 경제적 가치를 영혼으로 평가. 이는 이혼 당사자 간 공평한 청산 원칙에 반함. 신도치 위반 가능성 간과. 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양육비는 해결됐다고 신뢰했을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 16년간의 침묵 후 제기된 거액의 청구는 신도치에 오건될 소지가 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실질적 형평을 향한 전환. 24년 10월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냄. 히브포인트. 비계적 산정을 지향하고 이혼 과정의 전체적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 첫 번째, 재산분할 상황의 양육비 산정 반영. 두 번째, 성년 자녀 과거 양육비 정산적 성격 확립. 쟁점 1. 재산분할의 부작위는 양육비의 선급이다. 재산분할 포기는 꼭 양육 의무 이행이다. 재산분할 포기는 단순한 권리 불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제적 실현행위이다. 이는 현금 대신 자산의 형태로 거액의 양육비를 일시불 지급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양육 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쟁점 2.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복리가 아닌 정산의 문제다. 대법원은 자녀가 이미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현재와 장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복리가 목적. 그러나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더 이상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에 한쪽 부모가 지출한 양육 비용을 다른 쪽에 분담시키는 부모 간의 금전 채무 정산 관계에 불과하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 두 개의 판결, 두 개의 정의, 하급심과 대법원의 대립. 쟁점, 하급심,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관계, 완전 분리, 각각 독립된 권리다. 대법원, 실질적 연계다. 재산분할은 양육비의 선급이 될 수 있다. 아파트 포기의 가치, 하급심 영원,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대법원, 양육비 분담액, 부양적 재산분할이다. 청구의 법적 성격, 하급심, 자녀의 복리, 부양 의무는 절대적이다. 대법원, 부모 간의 비용 정산, 이미 종료된 양육에 대한 계산이다. 핵심 법리 원칙은 하급심, 형식적 법논리, 대법원, 실질적 형평.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새로운 기준,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라. 이 사건 결정은 2018년 전원합의체 결정과 결합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이중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첫 번째 관문, 소멸시효. 2018 스 724 전합 판결에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준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실질적 정산이라는 두 번째 문, 근거 판례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청구권이 살아있더라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되지 않았는가? 기준, 이혼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 양육비 분담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실무의 변화, 이혼 합의에서부터 소송 전략까지, 협의 및 합의서 작성 시 청산 조항의 명시와 재산분할로 무엇을 포기하는 대신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소송 시 비양육친의 방어 논리 강화, 과거 양육비 피청구 시 이혼 당시 포기한 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적극적인 상계양변을 펼쳐야 한다. 법원의 심리 방식의 변화, 가정법원은 이제 양육비 산정 시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기록, 등기부 등본 등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숨겨진 양육비 지급 여부를 심리할 의무가 강화되었다. 결론, 이혼은 하나의 경제적 청산 방식이다.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분리된 문제로 보던 시각을 종식시켰다. 이혼은 부부 공동체의 해소이자 모든 경제적 관계를 하나의 방정식 안에서 풀어야 하는 통합적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양육비 역시 이 거대한 청산의 방정식 안에서 함께 풀어야 할 변수가 되었다.